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길거리나 야산에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대거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에 마약을 묻어놓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좌표를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대부분 조선족인 이들은 3,000번에 걸쳐 6만 2천여 명이 함께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거래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길거리에 무언가를 숨기고 사진을 찍습니다. 3분 뒤 20대 남성이 숨긴 것을 찾아 가져갑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해온 일당과 마약 매수 투약자 등 12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중국인 총책 A씨와 SNS로 접촉해 3,000회에 걸쳐 필로폰 1,800여 그램을 사고 판 혐의를 받습니다. 6년 전 필로폰 수수와 소지 혐의로 중국으로 추방된 A씨는 추방된 뒤에도 국내의 마약 유통망을 다시 세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에 마약을 묻어놓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좌표를 안내하는 시기였습니다. 던지기를 할 때도 기존에는 대부분 다 주택가였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산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유통책은 붙잡힐 것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다니다 잠복 경찰에게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통책 56명을 비롯한 피의자 모두를 검찰에 넘기고 유통책들로부터 필로폰 1,600여 그램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체류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A씨가 국내에 새로 유통망을 재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차 포장물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돼 관계기관 합동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와 우도 해안에서 중국산 우롱차 포장물로 위장한 1kg의 케타민 추정 물체가 각각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안에서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형태의 마약이 10건 발견됐는데 모두 케타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마약 규모는 총 29kg, 약 96만 회분에만 달합니다. 해경과 경찰, 해병대 등이 제주 해안 전역에서 집중 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도 국가정보원, 경찰, 세관 등과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네,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접근하는 것, 이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 약취 유인 사건에 정부가 등하굣길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관련 신고에 최우선 출동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안전 지킴이를 늘리고 학교 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을 꿰어내려 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에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함께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린이 범죄 관련 경찰 신고는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 0나 코드 1으로 분류해 지역경찰과 형사가 동시 출동합니다. 또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장난이나 호의로 여기는 경우 고의 입증이 어렵고 징역 10년 이하로 상한선만 규정돼 실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행안부는 간편한 조작으로 120데시벨의 경고음을 울리는 호신용 경보기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CCTV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 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에 지원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이와 함께 아동 안전 지킴이를 늘리고 학교 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장난 등의 이유로 어린이에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의도와 달리 심각한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 홍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스캠 범죄, 이제는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인신매매와 감금, 고문까지 동반하는 국제적 인권 범죄입니다.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첫 작전 회의가 열렸는데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16개국이 모였습니다. 각국은 24건의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중 증거가 확보된 8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투자 사기부터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까지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스캠 조직들은 전 세계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단순 금품 갈취를 넘어 해외로 유인한 뒤 감금과 협박,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경찰청이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작전 회의에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3개 국제기구와 캄보디아, 중국, 미국 등 16개국이 모였습니다. 작전명은 브레이킹 체인스, 범죄 조직의 사슬로 묶인 피해자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는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단체의 와해 및 피의자 검거, 피해자 신속 구출 및 보호 지원, 범죄 수익의 추적 및 환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24건의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중 증거가 확보된 8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나라를 옮겨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폴과의 합동 국경작전도 확대됩니다. 앞서 우리 경찰은 지난달 캄보디아 스캠 조직 추적을 위해 인터폴과 합동작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스캠 범죄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찰이 주도한 이번 국제공조가 피해자를 구하고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하루 연체금으로 원금의 40%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1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반년도 안 돼서 빚이 1억 6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했던 30대 직장인 남성 A씨는 어느 날 한 대부업체로부터 빠르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크지 않은 돈이고 원금만 갚으면 문제 없다는 말에 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5개월 만에 1억 6천여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원금 100% 이자가 붙고 그 이후엔 하루에 원금의 40%가 이자로 붙은 겁니다. 갚지 못하자 무자비한 협박으로 이어졌고 A씨는 결국 직장과 약혼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연장비, 연체비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만 원, 그리고 진짜 100만 원 넘는 돈을 매일매일 지불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 돈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어놓느라 큰 돈을 쓰면서 당장 쓸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발을 들였고 산더미 같은 빚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문도 닫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29명을 검거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553명을 상대로 연 238%에서 7만 3천%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출 실행 조건으로 받았던 셀카 동영상과 지인 연락처 등이 협박에 사용된 겁니다.
가족, 지인의 연락처, 지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셀카 동영상을 요구를 했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협박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경찰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주초부터 찬바람이 불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온화해집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올해는 수능 한파도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5도 안팎, 낮에는 15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 사이로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완연한 늦가을의 풍경을 담아봅니다. 계절이 점차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면서 사만사오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초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찬 공기가 물러나며 날은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아침, 춘천 등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지만 낮부터는 예년의 11월 중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찬 공기를 남하시켰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12일 기온은 점차 평년 기온 이상으로 회복되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평년보다 최대 4도가량 기온이 높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5도 안팎, 낮에는 15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며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의 기온이 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 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